안녕하세요. 3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포르투갈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8강 진출에 그쳤던 포르투갈은 대회 이후 감독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벨기에를 이끌었던 마르티네스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한 것입니다. 이번 유로 예선 첫 경기인 리히텐슈타인전을 통해 공식 데뷔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앙드레 실바, 카르발료 등 일부 경험 많은 선수들이 빠지긴 했으나 카타르 월드컵 엔트리 대부분은 소집된 상태이며 호날두도 합류했고 특히 공격에서 주앙 펠릭스, 하파엘 레앙, 곤살로 하모스 등이 최근 좋은 활약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2조는 사실상 포르투갈의 조 1위가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팀들과의 전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첫 경기인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닭공 축구가 예상됩니다. 마르티네스 감독 스타일 자체가 공격 성향보다는 역습 성향이 짙은 편이긴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홈데뷔전에서 공격적인 운영이 유력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공격 라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최근 좋은 활약을 하고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득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매치 토탈 13연패 중인 리히텐슈타인으로서는 제2조에서 그나마 룩셈부르크가 전력상 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매우 어려운 조에 속해 있는 데다가 룩셈부르크도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험 많은 주력들이 대부분 소집된 정예 멤버진이지만 주장 헤슬러와 바이슬러 중원 듀오를 제외하면 득점 지원 사격도 적은 편입니다. 유럽 약체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공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차가 큰 매치업입니다. 포르투갈이 얼마만큼 공격에서 폭발을 하느냐가 관건이고 마르티네스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공격 성향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지만 감독 데뷔전인 데다가 주전 경쟁을 위한 동기부여 등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4골차 이상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마렉 함식 등 팀의 중추적인 선수들이 하나둘 은퇴하며 대표팀을 떠났고 그 이후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년째 메이저 대회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페라리크, 슈크리니아르, 두다, 쿠츠카, 로보트카 등 나름 네임밸 선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수 선수들이 30을 바라보며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과거보다는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소집 엔트리는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은 대부분 주력들이 소집되긴 했으나 득점력 있는 루스냐크, 바이스 등이 합류하지 않았고 마요르카 3백의 한 축인 발렌트도 부상으로 낙마되었습니다. 수비와 중원은 그래도 주력 라인업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에서 확실한 미들맨이 없다는 것은 조별 라운드에서 슬로바키아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포르투갈이 조 1위가 유력하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와 2위 경쟁을 때문에 적어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방 공격진의 득점력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번 룩셈부르크전의 불안 요소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전력도 과거 유럽 약체라는 타이틀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터키 원정에서 3대3 접전을 펼쳤고 최근 A매치에서는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무승부를 거두는 등 전력이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2조에서 본선행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갈 길 바쁜 팀들의 발목을 잡으며 순위 싸움을 안개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동 무대에서 활약 중인 주포 제르손 로드리게스도 합류했고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가세 여기에 러시아, 잉글랜드 등 유럽 각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가세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됐습니다. 중원에서는 쾰른의 올센, 마인츠 듀오인 바레이로, 루필, 잉글랜드 챔피언십 노리치의 시나니, 스파르타그 모스크바의 마르틴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아일랜드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등 가벼이 볼 수 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전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룩셈부르크는 최근 급성장한 상태여서 슬로바키아에게 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여전히 노장 주포 제코, 중원액 푸야니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때 팀 주축을 잃었던 노장 선수들이 대거 은퇴한 이후로 전력 하향세로 메이저 대회 진출에 어려움을 잇는 데다가 아직도 제코와 푸야니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여서 이번 아이슬란드전에 중원액 푸야니치가 징계로 결장할 것으로 보여 전력 손실도 넘어야 합니다.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됐지만 빅리그 친돌이 적은 탓에 전력 업그레이드가 되진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밀란의 크로니치가 푸야니치의 빈자리를 메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데미로비치가 제코와 함께 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티컵, 친선 경기 등을 꾸준히 치러온 아이슬란드는 핵심 선수들이 최근 제외되는 등 세대 교체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하자 결국 이번 유로 예선 일정의 과거의 용사들을 대거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30대 노장들이 된 선수들이 이번 엔트리의 주축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투입되었던 멤버진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험 많은 미드필더 바르나손이 합류하지 않았지만 노장 주포 핀보가손, 벌리의 노장 중원 구드문드손, 수비에서는 군나르손, 마그누손, 팔손 등 30대 노장 선수들이 다수 출격이 예상됩니다. 핀보가손의 득점력이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전성기 폼에서는 내려온 상태지만 미드필드에서 득점 지원 사격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홍강세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지만 중원에게 징계 결장 여파가 있는 데다가 아이슬란드가 그동안 이탈되었던 경험 많은 선수들을 다소 콜업하며 이번 맞대결을 준비한 만큼 적지에서 선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3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